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혹시 TV 보실 때 자막이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신문 글씨가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는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운전할 때 가로등 빛이 번져 보이거나 상대방 차 불빛이 너무 부셔서 깜짝 놀란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안이나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분들 중 78%가 백내장 초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89%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시야가 갑자기 좁아지거나 사물이 비틀어져 보이는 황반변성을 방치한 분들이 결국 실명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밤에 운전 중 실명 위험에 처한 73세 이모 씨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부터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운전 중 신호등이 전혀 보이지 않아 급정거를 했고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백내장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실명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60세 이후 눈 건강을 지키는 완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관리법부터 전문가만 아는 고급 정보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평생 지킬 수 있는 모든 비법을 공개할게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60세 이후 백내장 발생률이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70세가 되면 거의 100%가 백내장을 경험하게 되죠. 더 무서운 건 황반변성인데요. 50세 이후 발생률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인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이 황반변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녹내장도 마찬가지예요. 6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3.4%인데 조기 발견하지 못하면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65세 김모 씨는 몇 달 전부터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단순한 노안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물이 휘어져 보이기 시작했고 급히 병원에 갔더니 이미 황반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20만 원씩 주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시력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또 다른 환자인 68세 박모 씨는 TV 볼 때 화면이 뿌옇게 보였지만 그냥 참고 지내셨어요. 하지만 백내장이 너무 진행되어서 결국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로만 400만 원이 들었고 회복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 질환의 90%는 조기 발견만 하면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증상을 무시하거나 늦게 발견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방치했을 때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요. 백내장 수술 비용만 해도 한쪽 눈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황반변성 치료는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씩 평생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녹내장 환자는 1년에 평균 2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바로 시력입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시력은 되돌릴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물론 노화로 인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면 80세, 90세까지도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눈 건강을 관리한 90세 이상 노인들 중 70%가 여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60대 후반부터 급격한 시력 저하가 나타났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10년 후 실명률이 50%에 달한다는 겁니다. 고혈압 환자도 일반인보다 3배 높은 실명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알고 관리한다면 위험률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잠깐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어요.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눈 질환이 생기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원래 투명하고 유연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흐려져요. 이게 바로 백내장의 시작이에요. 수정체는 평생 계속 자라는 특이한 조직인데 나이가 들면서 중심부가 압축되고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마치 삶은 달걀 흰자가 하얗게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또한 눈 속 망막의 중앙 부분인 황반 역시 세월이 지나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이 약해집니다. 특히 드루젠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황반 아래 쌓이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황반변성이에요. 이런 변화가 황반변성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외선도 큰 문제예요. 평생 쌓인 자외선 노출이 수정체와 망막을 손상시킵니다. 자외선은 눈 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여름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데 젊었을 때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60세 이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죠. 혈관 건강도 눈 건강과 직결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있으면 눈 속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당뇨망막병증이나 혈관, 폐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높으면 망막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출혈이나 부종이 생깁니다. 고혈압은 망막 혈관을 좁아지게 해서 혈류 공급을 방해해요. 흡연도 굉장히 나쁩니다. 담배의 독성 물질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황반변성 발생 위험을 3배나 높인다고 해요. 니코틴과 타르가 망막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일산화탄소는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도 문제가 되는데요. 블루라이트가 망막에 손상을 주고 눈의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장시간 근거리 작업은 눈에 큰 부담을 줍니다. 블루라이트는 눈 속 깊숙한 황반까지 도달해서 세포를 손상시켜요. 영양 부족도 원인 중 하나예요. 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 C, E와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는 유전적 요소와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이에요. 같은 나이라도 평소 눈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유전적으로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살펴봤다면 이제 실제로 눈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초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빛이 밝은 낮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UV400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색깔이 진하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UV 차단 표시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모자나 양산도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태가 넓은 모자는 위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줘요. 집 안에서도 창가에 앉을 때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선바이저를 잘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서 황반을 보호해줘요. 이런 성분들은 눈 속에서 자연적인 선글라스 역할을 해서 유해한 빛을 걸러내줍니다. 하루에 시금치 한 접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당근, 고구마,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야맹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비타민 O로 변해서 망막의 로놉신 생성을 도와줘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망막 건강과 안구건조증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 빌베리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야간 시력을 개선해줍니다. 제2차 대전 때 영국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많아서 눈의 노화를 늦춰줘요. 매일 한 줌 정도씩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가 좋아요. 달걀 노른자에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달걀 하나 정도는 꼭 드시길 권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물 대신 녹차를 마시시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에요. 20분, 20분, 20초 법칙을 반드시 지켜보세요. 20분 동안 가까운 곳을 본 후에는 6m 정도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조절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독서나 스마트폰 사용할 때는 적절한 조명을 유지하세요.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으면 눈에 무리가 갑니다. 책을 읽을 때는 주변 조명과 비슷한 밝기의 스탠드를 함께 켜는 게 좋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황반변성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눈으로 가는 혈류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적절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나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눈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정기검진이에요. 6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검진이 꼭 필요해요. 검진에서는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안압 측정, 망막 검사, 시야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안압 검사는 녹내장 조기 발견에 중요하고 망막 검사는 황반변성이나 당뇨망막병증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검진받는 것이 좋아요. 가족력이 있거나 고도근시인 경우에도 더 자주 검진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안저검사라도 꼭 받으세요. 다섯 번째는 눈 운동과 마사지예요. 간단한 눈 운동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먼저 눈을 감고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 눈을 크게 뜨고 감기를 5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 주변 근육이 이완돼요.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후 눈 위에 올려두는 팔밍도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눈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팔밍은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눈꺼풀 마사지도 도움이 돼요. 깨끗한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면 마이봄샘의 기능이 좋아져서 안구 건조증이 개선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제 중급 단계로 넘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문적인 영양 관리예요. 기본적인 식단 관리에 더해서 필요에 따라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복합 영양제는 하루 10mg 정도 복용하면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돼요. 오메가3도 하루 1000mg 정도 복용하면 안구 건조증과 망막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두 번째는 환경 개선이에요. 집안 환경을 눈 건강에 맞게 개선하는 겁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많이 하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안구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설정도 중요합니다. 화면 밝기를 주변 조명과 비슷하게 맞추고 글씨 크기는 눈을 찡그리지 않고도 편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키우세요.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나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으니까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는 전문적인 안구 건조증 관리예요. 단순히 인공 눈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온찜질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마이봄샘 기능이 개선돼요. 따뜻한 물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인공 눈물도 제대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4회에서 6회 정도 정환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넣으면 오히려 눈물의 자연적인 성분을 씻어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생활 패턴 관리예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 충분히 자야 눈의 피로가 회복되고 눈물 분비도 정상화돼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눈의 혈류가 나빠지고 안구 건조증도 악화될 수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산책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놓치면 후회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전문가들만 아는 고급 정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별 맞춤 관리법이에요.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자극받기 쉬우니까 외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눈 주변을 씻어주세요. 인공 눈물로 눈을 헹궈주는 것도 좋아요. 봄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항히스타민 안약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과 에어컨 바람을 조심하셔야 해요. 실외에서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꼭 착용하시고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영을 하실 때는 수경을 꼭 착용하시고 수영장 물에 들어있는 염소 때문에 눈이 따가울 수 있으니 수영 후에는 깨끗한 물로 눈을 헹궈주세요.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 쓰세요. 실내에서 난방을 시작하기 전에 가습기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와 건조한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외출할 때는 바람막이 안경이나 선글라스로 찬바람을 막아주시고 실내에서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두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갑자기 시야에 번개 같은 빛이 보이거나 검은 점들이 많이 떠다니면 망막박리 의심 증상이니까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이런 증상은 보통 한쪽 눈에만 나타나고 시야의 일부가 커튼에 가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망막박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니까 절대 지켜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면 혈관 폐쇄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것도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면 중심망막동맥 폐쇄를 의심해야 해요. 이 경우 6시간 이내에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 실명할 수 있습니다. 심한 눈 통증과 함께 구토가 나면 급성 녹내장일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고 눈이 충혈되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니까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최소 15분 이상 깨끗한 물로 계속 씻어내세요. 그리고 어떤 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병원에 갈 때 함께 가져가시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약물 관리 주의사항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일반 의약품 중에도 눈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항히스타민제나 일부 감기약은 눈물 분비를 줄여서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장기 복용 시 백내장이나 녹내장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특히 녹내장이나 백내장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기기 사용 최적화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때는 화면과의 거리를 8mm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눈의 조절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화면의 각도도 중요한데 눈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눈꺼풀이 더 많이 덮여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폰트 크기는 눈을 찡그리지 않고도 편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설정하세요. 대비도 적절히 조정해서 글씨와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적인 눈 운동법이에요. 기본적인 눈 운동에 더해서 좀 더 체계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초점 운동을 해보세요.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3초 동안 보다가 멀리 있는 물체를 3초 동안 보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조절 기능이 향상돼요. 깜빡임 운동도 중요해요. 의식적으로 천천히 깜빡임을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눈물이 고르게 분포되고 안구 건조증이 개선됩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완전히 감았다가 뜨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짚어볼게요. 가장 흔한 고민이 인공 눈물을 써도 눈이 계속 마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대부분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원인입니다. 마이봄샘은 눈꺼풀 안쪽에 있는 기름샘인데 나이가 들면서 기름 분비가 줄어들고 구멍이 막히게 돼요. 따뜻한 수건으로 눈꺼풀을 5분 정도 찜질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개선될 수 있어요. 마사지는 아래 눈꺼풀은 위쪽으로, 위 눈꺼풀은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안과에서 전문적인 마이봄샘 압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내장 수술이 무섭다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즘 백내장 수술은 정말 안전해졌습니다. 수술 시간도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성공률도 95% 이상이에요. 국소마취로 하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고 당일에 집에 갈 수 있어요. 수술을 너무 늦게 받으면 백내장이 너무 딱딱해져서 오히려 합병증 위험이 커지니까 의사가 권할 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백내장이 진행되면 녹내장 같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터넷 정보나 주변 분들의 경험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요.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오히려 눈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 평생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같은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개별 증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료 없이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이고 검증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관리법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건강한 눈, 밝은 시력으로 오랫동안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살아가요.